안녕하세요, 우유입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장된 전화번호는 많은데 딱히 연락할 곳이 없을 때도 있죠. 젊었을 때 진로 고민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면 직장 고민 안 할 줄 알았는데 은퇴 전후에도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10대, 20대는 물론 중년, 노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인간관계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친구, 직장 동료, 연인.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부부 갈등은 물론 엄마와 딸, 시어머니, 올케, 시누이. 엄마들은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참 어렵죠. 솔직하게 보여주면 자랑한다고 하고 말 안 하면 음흉하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깔보기도 하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인지 고민이 되고 피곤한 인간관계 모두 끊고 싶기도 합니다. 참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죠. 어떤 여성은 남편과 너무 자주 싸워서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로 만나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해서 웃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공과 행복의 80% 이상이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로 고민과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인간관계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유롭고 편안한 인간관계 만드는 방법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이 되는 인간관계 정리하기.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듯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독이 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착취와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 중 대부분을 경제활동을 안 하고 매일 방에서 게임하고 한방을 노리는 투자에만 골몰하는 남편.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잔인한 말과 무시, 심지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비웃고 깔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게 남자 노릇은 하고 싶어 말하는 아내, 우리 오빠 바람 피워도 경제적 능력 없어 이혼 못해 말하는 시누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기적이야? 말하는 부모, 외도하고도 큰 소리치고 핑계만 대는 배우자, 모두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누가 봐도 헤어져야 할 형편없는 이성과 사랑이라고 핑계대며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관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나이 들수록 인생 비려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면 할수록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의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독이 되는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인생 피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 이해하기.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이 있고 가까워질수록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특히 부부, 연인, 가족은 내 패를 보여주는 관계죠. 상대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픈 곳만 콕콕 찍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요즘 남녀 사이 갈등도 많고 서로 경쟁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 연인 사이는 절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원만한 커플은 상대가 잘 안 되면 나도 안 되고 상대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공생관계라는 걸 잘 알고 실천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비례해 마음도 성숙해지면 좋은데 몸만 자라고 마음은 미성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죠.
미성숙한 사람이 갈등 상황이 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내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일그러진 얼굴로 심하게 화를 냅니다. 자신을 무시했다고 여기고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상대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에 보면 하나하나 반박하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한 달, 두 달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때론 욱하는 마음도 들고 뭔가 마음이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이별을 했을 때,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순간엔 누구나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변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할수록 갈등 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우리는 왜 평정심을 못 찾고 상대의 말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 양육자의 과한 통제나 삐뚤어진 애정, 또는 양육자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상대도 상처받은 영혼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상대의 행동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훈련하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수습합니다.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상황에서 나의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나도 받아쳐서 화를 낸다면 그걸로 나에게 생기는 이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같이 화를 내고 쏘아붙이면 잠깐의 후련함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후회만 남죠. 상대가 화를 낼 때 잠깐 그 자리를 피해도 좋고 그래 알았어 하며 따지지 말고 통 크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감정이 좀 더 진정되면 흥분하거나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내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이랬어. 다음부턴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단호하게 말하는 습관은 인간관계에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적절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히고 참으면 병이 됩니다. 억압과 마음의 갈등이 계속되면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두근거림, 시각장애 등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신체화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음이 아프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지 말고 적절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원하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개선해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틀어진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도 않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자신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인간관계와 심리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내 행동이 조금씩 바뀌고 내가 바뀌면 관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